안녕하세요. 저는 웹표준 개발 1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분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서서 이제 조신주 대리님께서는 NHN에서 웹 접근성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우리가 마크업 개발을 하고 웹 개발을 하고 이럴 때 실제로 이제 코드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웹 접근성의 기본, 그 제목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적어봤는데요. 크게 의미 있는 마크업이 왜 중요한가, 이와 같은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크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이 있고 아니면 이제 접근성을 대하는 마음가짐, 내년에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죠.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마크업 기술 나가서 이제 그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언어에 해당하는 기술, 웹 접근성 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고 마크업 개발을 하고 이제 웹 개발을 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가장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우리가 만든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랑은 약간 다른 경로를 이용을 하게 되죠.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스크린 리더나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이런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보조 도구들이 앞단에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령 스크린 리더가 그 웹페이지를 음성으로 변환을 하고 점자 정보 단말기가 보이는 웹페이지를 점자로 변환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간단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는 이제 눈이 잘 보는 사람들은 웹페이지를 보고 눈으로 보고 정보를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스크린 시각장애인은 이런 보조 도구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보조 도구는 우리가 보는 이런 브라우저 화면에서 가령 이제 네이버 로고는 헤딩으로 제공을 하잖아요. 헤딩이 있고, 링크가 있고, 버튼이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 로고라면 네이버 헤딩, 이런 식으로 읽어주게 되고, 링크가 있으면 네이버 링크, 이런 식으로 읽어주게 되죠. 그러려면은, 이제 브라우저와 보조도구 사이에서, 이것이 헤딩이고, 어떤 것이 링크고, 이런 것들을 서로 알 수 있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약속이 접근성 API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근성 API라는 것은 브라우저와 보조 도구가 각 요소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서로 이제 알 수 있도록 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도구에서 이제 웹페이지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이 접근성 API를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성 API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이제 웹 브라우저별로 이제 어떤 접근성 API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가. 이제 브라우저별로 되게 다양한 접근성 API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제 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심으로, 가령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버전 4가 됐을 때 MSAA라고 하는 접근성 API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8 버전부터는 UI 오토메이션이라는 이제 접근성 API를 추가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접근성 API라는 것은 그러니까 브라우저와 보조도구 사이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아가서 이제 시각장애인분이 그 웹브라우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워드도 사용을 하고 그냥 윈도우 운영체 자체를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런 운영체제 레벨로 그런 접근성 정보를 잘 변환할 수 있게 하는 약속들이 접근성 API고, 그 중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런 이제 접근성 API를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접근성 API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이것은 그 UI 오토메이션에 있는 접근성 API 중 일부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이 Active Accessibility 역할, 오른쪽이 UI 오토메이션 컨트롤 형식, 이렇게 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오른쪽의 컨트롤 형식을 보시면 좀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버튼 있고, 체크박스,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UI 오토메이션에서 이런 역할로 변환을 해서 이것을 스크린 리더에서 접근했을 때, 이것은 링크라는 역할을 가진 요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접근성 API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HTML 태그들, 네이버, 링크죠. 그리고 버튼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갖게 될까요? 앞서서 이제 표에서 하이퍼링크, 버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이제 링크라는 역할을 갖게 되고, 이제 이 요소는 버튼이라는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 리더에서 이 요소가 링크라는 역할을 가진 네이버란 앱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소는 네이버 링크, 이렇게 읽어줄 수 있고, 이 아래 요소는 네이버 버튼,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크린 리더가 이 요소가 링크라는 역할임을 알고, 이 요소가 버튼이라는 역할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크업을 구현하는 것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스팸이라는 의미 없는 요소에 onClick 이벤트에 이제 네이버로 이동하도록 앞서 보셨던 그 네이버 링크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마크업이죠. 근데 이 아래 이 마크업은 이제 스크린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줄까요? 그냥 네이버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링크라는 역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가 이 요소가 그냥 의미 없는 스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 외에는 네이버 링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이 스팸이라는 요소가 키보드 접근성이, 키보드 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키보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탭 인덱스는 0 이런 걸 넣으면 이제 키보드 탭 할 때 이 요소에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성을 보장했다.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요소는 링크라는 역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 가령 이제 네이버 A 태그를 했을 때 네이버 링크 이렇게 읽어주니까 그냥 스탯 태그도 네이버 링크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그럴싸하죠. 사실 그 스크린 리더로 듣는 그 시각장애인은 이게 네이버 링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링크가 있으면은 클릭을 하면 이동이 되죠. 그리고 우클릭을 하면 어떤 메뉴들이 나오죠? 새 창으로 열기, 새 탭으로 열기, 인쇄하기, 다운로드 받기 이런 메뉴들이 나오죠. 이런 메뉴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브라우저가 이 요소가 링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소가 링크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줄 수가 있겠죠. 가령 스크린 리더에도 이제 링크들만 모아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축키를 누르면 이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쭉쭉쭉 읽어주게 되는데요. 얘는 그 이제 링크 모음에 포함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링크인 척을 알고 있지만은 이제 링크란 역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링크에 왜 A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야 하는가? 버튼에는 왜 버튼 태그를 써야 하는가? 왜 스팬에다가 이제 키보드 접근 가능하게 해서 구현을 하면은 접근성에 좋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왜 의미 있는 마크업이 중요한가를 이제 단적으로 이제 좀 기술적으로 파고든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코드를 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가령 이제 라디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콤보박스 라디오 버튼이 디자인이 솔직히 좀 별로잖아요. 디자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래서 콤보박스를 디자인을 이쁘게 적용을 해서 구현을 하기도 하죠. 가령 이제 div, 스팬 이런 태그들을 막 감싸고 자바스크립트로 짜자자작 구현을 해서 콤보박스랑 비슷하게 보이도록 구현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좀 사실 콤보박스는 셀렉트를 써야지 의미 있는 마크업인데 셀렉트를 쓰지 못하는 셀렉트임을 알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가령 이제 이미 어떤 회사를 이직을 해서 어떤 회사를 딱 들어갔더니 이런 류의 코드들이 잔뜩 있어요. 이거를 다 이제 가령 버튼 태그로 고치려고 하니 CSS는 틀어져서 이거를 고치고 자시고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리소스 같은 것들이 들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가령 뭐 네이버 지도, 네이버 캘린더, 뭐 지메일 이런 서비스들은 굉장한 자바스크립트 덩어리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의미 있는 마크업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해결책이 있는데요.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웨이 아리아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웨이는 이제 W3C에 포함된 웹적 특성 관련된 기구이고요. 뭐 WCAG나 뭐 ATAG, 뭐 이런 웨이 아리아 같은 규격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그런 기반이고요. 이 기반에서 만든 접근성 있는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스펙입니다. 자, 이 스펙이 뭐냐? 앞서 보셨던 그 링크라는 역할을 갖지 못했던 스팬 태그한테 너 링크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롤 역할이 링크다. 자, 요 이제 링크가 아니었던 요 스팬 태그가 이 웨이 아리아에 의해서 링크가라는 역할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외에 가령 체크박스라는 역할을 줄 수도 있는데요. 체크박스에는 체크가 된 상태, 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 아리아라는 규격에는 가령 체크박스라는 역할을 줬을 때는 그 체크박스라는 역할에 필요한 그런 상태 값이 체크가 되었는지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속성도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됐고 이제 그런 체크박스, 콤보박스 이런 것들 디자인 적용 그냥 해버리고 웨이 아리아를 다 적용해버리면 되는 거 완사 오케이겠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케이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웨이 아리아가 아직 권고안, 그러니까 W3C의 그 표준이 아니에요. 이 후보 권고안이라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직 스펙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닌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브라우저, 오래된 브라우저, 뭐 i6, 7 이런 브라우저나 스크린 리더들은, 그리고 오래된 스크린 리더들은 아직 웨이 아리아를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가령 이제 해외에는 이제 i67도 거의 안 쓰고, 이제 나와 있는 최신 스크린 리더들도 거의 웨이 아리아를 지원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i6을 이제 쓰는 사람처럼 이제 굉장히 오래된 보조 도구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령 스크린 리더를. 스크린 리더는 가령 돈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산 거를 그냥 계속 쓰는 시각장애인들도 많겠죠. 이제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센스 리더를 이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최신 버전으로 이제 웨이 아리아를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웹 서비스에 웨이 아리아를 적용해봤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거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웨이 아리아를 지원하지 못하는 브라우저나 스크린 리더로 요소를 접근을 하면은 얘는 그냥 웨이 아리아가 아니면은 그냥 스팸 요소인,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체크박스라는 역할을 주었지만,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나 스크린 리더에서는 그 역할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먼 미래에 모든 브라우저나 스크린 리더가 전부 다 지원을 했다. 이랬을 때 만상 오케이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CSS3를 그냥 적용을 언젠가 먼 미래에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제 CSS 자체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그런 뭐 텍스트 전용 브라우저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오래된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좀 기존에 이제 마크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규격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도 못할 거 뭐하러 알려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접근성 보장의 기술적 관점의 발전 방향. 점점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제 의미는 마크업만으로 접근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발전 방향에 이제 웨이 아리아가 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고요. 하나는 이제 웨이 아리아에 있는 규격에서도 지금 당장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그냥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하이원화성 확보가 쉬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몇 가지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이 아리아에는 그 역할, 롤이라는 속성을 썼던 역할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 아리아 게시 체크, 그 체크박스에 체크가 됐는지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상태나 속성,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역할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할 모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체크박스 같은 걸 설명을 드렸던 이것을 위젠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이미지, 장식 요소, 좀 이렇게 문서의 구조, 의미를 좀 보완하는 역할. 가령 아티클은 HTML5의 엘리먼트가 있잖아요. 그거랑 좀 같은 맥락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주는 문서 구조 역할. 그리고 랜드마크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랜드마크 역할이라는 건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당장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속성이고요. 가령 이 그림은 네이버 사전 서비스이고요. 네이버 사전 서비스에서 이제 우리가 눈을 보고 어디가 로우고 어디가 내비게이션이고 어디가 메인이고 어디가 푸터고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가령 이 부분의 역할은 너는 메인 역할을 하는 요소야. 우리는 가령 이 부분을 거의 DIY로 감싸게 되는데, 그냥 사실 이 레이아웃은 이제 눈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지,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디가 메인 영역이고 검색 영역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조도구도 알 수 있고 브라우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랜드마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 속성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어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 역할들을 지정을 이제 한 테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랜드마크 역할을 지원하는 조스 13이라는 조스라는 브라우저의 13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간략하게 한 20초 되는 동영상인데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사전 게시 윈도우즈 인터넷 저 쉼표라는 단축키가 이제 랜드마크 영역 간 이동 단축키거든요. 지금 쉼표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내비게이션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쉼표를 한번 눌렀을 때 메인으로 가고 구간 영역 정보로 가고 쉼표로 가고 또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처음에 지정된 그 랜드마크
랜드마크 역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쉽게 각 영역 간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스킨 내비게이션이 이제 반복되는 컨텐츠를 건너뛰고 쉽게 원하는 그 본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잖아요. 이제 그 랜드마크 역할은 그 스킨 내비게이션의 약간 진보된 형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을 당장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 커스텀 그 HTML4 입장에서는 롤이라는 속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없는 속성을 쓰면은 브라우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무시하고 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장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발리데이션 오류가 난다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HTML4에서는 뭐 XHTML 정도 마찬가지고 발리데이션 오류가 나기는 해요. 근데 발리데이션 오류가 나도 브라우저들에서 이 웹페이지를 뭐 해석하고 파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해도 발리데이션 오류는 무시를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네. HTML5에는 웨이 아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데이션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그 문서 구조 역할인데요. 이 예제는 그 아스키 아트라고 하죠. 이제 텍스트, 의미 없는 텍스트들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과연 스크린 리더로 이 부분을 탐색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막 5./ 막 이런 식으로 읽어주겠죠. 물고기를 의미해서 그린 건데 전혀 막 노이즈,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서구조 역할 중에 이미지라는 역할이 있어요. 이 피겨라는 태그는 이미지야. 이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는 여기 있어. 대체 텍스트는 여기. 네. 그래서 이 아래가 해석되는 브라우저는 그냥 얘를 이미지 태그라고 인식을 하고 얘의 대체 텍스트를 이걸로 인식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왜 이 아래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령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아스키 아트가 뒤에 있으니 얘를 건너뛸 수 있는 뭐 이런 잉크를 제공해 준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원성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쓸 수 있는 역할, 이제 문서 구조 역할이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젯 역할. 위젯 역할은 네, 그 앞서서 체크박스를 설명드렸던 예제인데, 네, 체크박스 디자인을 좀 이쁘게 만들고, 네, 이렇게 체크박스라는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체크된 상태라는 속성을 넣었죠. 이 위젯 역할은 하위원성을 갖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아래에 이제 왜 아래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스팸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고장에 달리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쓰셨으면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언만 하면 그냥 알아서 이제 우리가 저를 클릭했을 때 체크가 안 된 상태에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구현 다 해야 돼요. 그냥 이미 구현을 다 하고 계시죠. 따로 그러니까 뭐 커스텀 셀렉트 박스를 만든다거나 하시면 네,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구현하고 단지 이제 마크업의 요 롤 속성이나 아리아 대시 체크드 같은 속성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상호작용이 필요한 뭐 단축키 할당, 키보드 접근성 이런 이슈는 따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할 때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가장 구현하기도 어렵고요. 왜 아리아가 적용이 안 되면은 쓸모도 없고 좀 그런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이 부분이 이제 확대 축소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인데요. 네, 얘 요소는 얘 역할을 슬라이더라는 역할을 주게 됩니다. 이 슬라이더는 뭐 현재 값은 8이고 최소 값은 0이고 최대 값은 13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슬라이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네, 현재 값 15다 라는 것을 이제 시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기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마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태와 속성.
된다. 요약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그 위젠 역할의 상태와 속성, 그 아리아 대시를 시작하는 속성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대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라이브 영역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밖에 뭐 드래그 앤 드롭에 뭐 현재 뭐 이거를 드래그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렇게 지분 상태냐, 논 상태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드래그 앤 드롭 속성이 있고요. 그냥 앞서서 그 이미지라는 역할에 캡션이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연결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이제 동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관계 속성이 있는데요. 그 이 라이브 영역 속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흥미로운 건데요. 그냥 미투데이 많이 쓰시죠. 미투데이를 보면은 그냥 모아본에서 이제 글들을 막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새로 올라온 이야기가 한 개 더 있어요. 이런 게 갑자기 글이 업데이트 됐을 때 짠! 생기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소를 탭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어 있다가 짠! 바뀌게 되겠죠. 여기다가 아리아게시 라이브라는 속성을 선언을 해주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각장애인이 미투데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주세요. 지금 요 G드래곤이라는 애가 쓴 요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보시죠. WAI 대시 아리아야말로 직감정 이거를 지금 읽고 있어요.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를 중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팬 여러분들도 꼭 이 글을 다 읽었어요. 대시 아리아 하세요. 새로 올라온 얘기다. 이렇게 더 있어. 글을 읽고 나서 저 동적으로 변화된 부분을 같이 읽어줬죠. 그 앞서서 이 속성을 선언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 요소가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만약 푸시 알람처럼 알려주도록 설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눈으로 막 이제 가령 이제 오른쪽에서 뭔가 화목창 같은 것들이 나왔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시각장애인이 그거를 볼 수 있게 만들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웨이 아리아의 이 라이브 영역 속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의미 있는 마크업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리고 의미 있는 마크업만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웨이 아리아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